네, 취재 현장 이어갑니다. 우리에겐 이 편한 세상으로 널리 알려진 건설사죠. DLENC가 자회사 DL건설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멀쩡히 있던 상장사 DL건설을 상장 폐지하고 DLENC 주식을 나눠준다는 건데요. 이것이 기존 주주들한테 호재인지 악재인지 자세한 얘기를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떻게 주식 교환을 한다는 겁니까? 일단 DLENC에 따르면 이제 회사는 DL건설 주주들에게 1대 0.37대 1의 비율로 신주를 발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DL건설 한 주당 DLENC 주식 0.37주를 준다는 거죠. 현재 DL건설의 총 발행 주식 수가 2,205만 주. 여기서 DLENC가 보유한 물량과 자사주를 제외한 약 795만 주가 이제 교환 대상 주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식 교환 비율 아까 말씀드렸던 1대 0.37을 적용하면 DLENC가 신규로 294만 주를 발행해야 하는데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식 가치 희석을 막기 위해서 DLENC는 이 294주만큼 이제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DLENC가 보유한 소각 가능 자사주는 약 이제 126만 주뿐입니다. 신주 발행 예정량보다 이제 168만 주 넘게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석 달간 자사주를 추가 매입해야 하고요. 정리하면 DLENC는 먼저 내년 1월 18일까지 자사주 168만 주를 매입하고 이 매입한 자사주는 다음 달인 2월 8일 소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2월 14일 주식을 교환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일정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DLENC는 DL건설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DL건설은 상장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정이 참 복잡한데 이러려면 처음부터 그냥 합쳐서 하나로 상장을 하지 왜 굳이 나눠가지고 다시 이런 걸 하는지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제 주식 교환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DLENC 측이 이제 말씀하셨던 이거 모회사와 자회사의 좀 동시 상장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발생했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금 DLENC의 주가 수익 비율 PER과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은 각각 이제 4.4배, 0.3배 수준으로 동종 업계에서 지금 굉장히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이제 두 회사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DLENC는 이제 대림산업의 건설 사업부가 인적 분할해서 상장한 회사입니다. 반면 DL건설은 지난 1976년 증시에 상장한 3호 주택이 경영 악화로 인해서 나중에 대림그룹에 인수됐고 지난 2021년 지금의 이제 이름이 된 겁니다. 즉 두 회사는 이제 똑같이 DL그룹의 계열사이면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DLENC가 인적 분할 과정에서 DL로부터 받은 DL건설 지분이 한 64% 정도였습니다. 자회사는 자회사지만 DL건설이 번 돈 중에 한 64% 정도만 DLENC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식 교환을 통해서 지분율이 100%로 늘면 DL건설이 번 돈을 모두 DLENC의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DLENC 주주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DLENC 입장에서는 이제 건설의 시가총액과 이제 DLENC 보유 지분 가치, 뭐 이런 상장 자회사에 대한 할인율을 감안하면 한 800억 원의 가치를 이제 재평가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현금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질 전망인데요. DL건설이 보유 중인 순현금 규모만 약 3,700억 원, DLENC는 별도 기준 약 7천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DL건설이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면 이 DLENC는 1조 원을 웃도는 순현금 여력을 갖게 되는 셈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DLENC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일단 아직 내년 이후 배당 정책이 지금 발표된 바는 없는데요. 회사가 현재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DL건설 편입 이후 기존 비지배주주 지분 순이익을 포함하면서 이제 배당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배당 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 이제 DLENC가 진행 중인 친환경 신사업 투자라든가 이런 재원이 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존 주택 사업에서 번 돈을 깎아먹는 식의 실적 악화 요인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흡수되는 DL건설 주주들한테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일단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DLENC 주가가 한 32,950원 정도고 DL건설이 한 12,030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역시 어제 종가 기준 DLENC가 1조
1조 2,750억 원, 그리고 DL건설이 한 2,653억 원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갭이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그냥 이 숫자만 봐도 약간 DL건설 주주 입장에서는 좀 싼 걸 내주고 약간 비싼 걸 얻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특히 최근 금리가 급등하고 미분양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이런 DL건설 같은 중소형사들이 좀 이렇게 더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DLENC를 지금 이런 편입된 이후에 100% 모회사로 이제 두게 된다면 신인도가 개선돼서 이런 금융 비용 절감은 물론 또 증시 상장에 따른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DLENC 기업 가치 증가라든가 뭐 이런 주주들에게 기대되는 배당 상향 이런 이벤트들이 결국은 DLENC 주식을 받는 DL건설 주주들에게도 해당되는 예,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서 이번 주식 교환이 중장기적으로는 DLENC와 DL건설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아주 뭐 괜찮은 그런 흡수 압력인 것 같은데 당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기존 주주들한테는 유리할까요? 일단 주식을 받는 쪽이 DL건설 주주들이기 때문에 이 주식 교환에 이제 반대를 하든가 찬성을 하든가 이걸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 의사를 이제 밝히실 분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죠. DL건설은 이제 오는 12월 21일 임시 주주 총회를 열고 주식 교환을 위한 특별 결의를 진행하는데 반대 의사를 밝힐 주주들은 그 전날인 12월 20일까지 반대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반대표를 던진다면 DL건설이 내 주식을 사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회사가 매수해 준다고 했던 가격이 11,613원입니다. 예. 지금 현재 주가보다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인 그렇죠. 거죠. 예. 따라서 이제 주식 교환을 반대할 거라면 차라리 그냥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유리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주식 교환에 찬성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LENC 주주들은 교환 비율인 1대 0.37을 감안하면은 단기적으로는 DLENC를 팔고 DL건설을 매수하면 좀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DLENC의 이제 23일 종가 기준 DL건설의 적정 주가가 한 12,205원 정도인데 현재 DL건설이 그보다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예. 있죠. 이제 오늘은 이제 또 갭이 또 벌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DLENC를 팔고 DL건설을 매수하면 한 DL건설 한 주당 한 200원 가까운 이런 수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이런 뭐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저평가 좀 해소되고 주주들 웃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